오늘 미래융합연구원의 정기 지식 공유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CBC라는 센츄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제가 양쪽 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 염혜원 시인의 이 뒷가시를 알고 세상이 달라졌다 얼마나 중요하면 같이 모여서 이 중요한 뒷가시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고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하고 같이 오늘 정기 지식 공유합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한국미래융합연구원 정기 지식 공유 제 99차 제목은 뒷가시랑 놀자. 강사는 문학고울의 염혜원 시인입니다. 우리 한국미래융합연구원의 연구원님과 동시에 CBC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염혜원 시인님이시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1시간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염혜원 씨. 앵콜 강연하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염혜원입니다. 늘 듣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오늘은 또 들려드리는 입장에 서니까 굉장히 부담감도 있긴 한데 오늘 뒷가시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함께 뒷가시랑 잘 놀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갑니까? 이걸 할까요? 아까는 넘어갔었거든요. 잠시만요. 나도 저기 맨날 저기 할 때 되면 보고 되게. 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멘트 치면서 그냥 제가 넘어가시면 그러면 네. 제가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엔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우스 쑤시고. 저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그 결혼 이후에 오랫동안 일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결혼 이후에 아이 셋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그냥 훌쩍 지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골프를 했기 때문에 아빠가 많이 케어를 했고 첫째, 둘째, 딸을 제가 케어를 했는데 둘째가 고2가 되면서부터 고2학년하고 3학년을 시기를 보낼 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제가 뭔가 케어할 부분이 이제 적어지다 보면 이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가 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 고2와 고3을 제가 함께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뭘 공부할지도 몰랐고 좀 막막했었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2017년도였는데 그때 막 사물 인터넷 IoT라는 말이 막 이렇게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앞으로 로봇이 모든 일을 할 것이고 AI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 오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상담하는 일을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시간 속에서 그거는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닐까 싶어서 그 상담 심리학과에 이제 편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그 학교에 진학을 이제 대학교에 하게 되면서 제가 또 하나 바랬던 거는 저에게 맞는 직업을 달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 상담 심리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갈 무렵에 우연찮게 또 환자를 상담하면서 뭔가 환자들 케어하는 일과 딱 맞물려지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은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논문하고 이제 그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취업이 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를 못했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저것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를 키우는 일에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이제 상담 심리도 공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하면서 시를 쓰게 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등단이라는 과정을 한번 좀 공모해보자 했는데 또 우연찮게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맺게 됐고 그리고 시를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디카시가 대세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디카시를 공부하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대세인 디카시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또 전달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명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에게 한국미래 융합원이 온 것은 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계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들 중에서도 또 정말 그 정종희 박사님이 선별해서 그 인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딱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국미래융합원 안에 딱 이렇게 집결시켜 놨기 때문에 매월 지식공유를 받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저도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카시의 역사, 창작 과정과 형식 특징, 디카 이제 시 나도 디카시인 그래서 먼저 디카시의 정의. 디카시란 디지털 카메라와 시의 줄임말.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입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그 순간의 감정을 5회 이내에 짧은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좋은 그런 그 풍경이나 어떤 그 사물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미 해왔던 일이고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적 원소를 5회 이내로 짤막하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카시의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시의 창시자이며 한국 디카시 연구소 이상옥 대표는 디카시는 스마트폰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감을 받아 5줄 이내로 짤막하게 써서 SNS를 통해 바로 소통하는 장르라며 순간 포착한 장면을 순간 언술하고 순간 소통하는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로 누구나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문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문학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면 되시리라 믿고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디카시와 함께 하는 그런 매력에 빠지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디카시의 역사는 2004년 문예창작가 이상학 교수가 경남 고성에서 지역 문예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도약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국립국어원에 문학 용어로 등재가 되고 2018년과 2019년 그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요. 19년도에는 정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저변이 아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넘어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확장이 되고 전 세계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디카시는
K-팝처럼 K-미터처럼 문학 한류로 선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카시 대표 전문 단체가 한국에는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한국 디카 시인 협회와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검색하셔서 이후에 디카시를 공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에 담긴 깊은 감동이라는 지금 책인데요. 우리가 길지 않아도 짧은 시간 중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울림과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광화문 글판 그 교보생명 건물에 있는 그 글판 중에서 한 30년 동안 있는 것 중에서 1위를 차지한 풀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짧지만 굉장히 감동과 영혼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극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노벨 후보상 후보로 매년 그 링크되었던 고은 시인의 시인데요. 이것도 짧지만 굉장히 여운이 나오면서 뭔가 굉장히 아련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은 조병환님의 우리 아마 그 공존의 이유라는 그 시로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해인사, 큰 집이나 작은 벽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이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하죠.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세 줄, 네 줄밖에 되지 않는 시라고 해도 그 어떤 삶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길도 뒤돌아보게 되고 감동과 울림을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디카시는 이런 시각적인 사진과 그 다음에 글이 하나로 완전체가 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재와 맞물려서 이어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큰 문학 분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K 문학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디카시의 열풍은 거부할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카시의 창작 과정과 형식인데요. 디카시의 창작 과정은 첫 번째 순간 포착.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끼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진의 예술성보다는 그 순간 포착의 생동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간 언술. 촬영한 이미지에 영감을 받은 오행인 내에 짧고 강렬한 시적 문장을 덧붙인다. 이 문장은 사진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과 문장과 함께 시각적인 감성과 시적 감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는 어떻게 가죠? 텍스페이스로 가나요? 페이지 업. 안 간다. 마우스로 쓰세요. 마우스로요? 안 되면 안 넘어가요. 엔터밖에 안 돼요. 이거 디카시 특징인데요. 뒤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서. 뒤로 가야 되는데. 좀 전에 뭐로 하셨어요? 아, 위로 이렇게 가셨구나. 네. 네. 좀 있구나. 그래서 순간 포착하고 순간 언질하고 순간 소통한다. 디카시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르로 촬영과 원술이 완성되면 SNS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다. 이 순간성이 디카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카시 형식을 한번 보는데요. 맨 위에 제목이 올라갑니다. 신호등,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신호등이라는 시로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다는 듯 바싹 마른 몸으로 어여우라고 와서 한 보따리 가져가라며 들판에 켜둔 붉은 등 하나. 이거 제가 그 경남 고성 디카시 페스티벌에서
잘못돼서 가까운 그 사물을 찍는 것이 뒷가시를 쓰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넓은 풍경이라든가 그 화면이 굉장히 넓게 저렇게 풍경을 보여줄 때는 뭔가 하나의 그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소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풀어서 시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김포에 그 한 11월 달 정도 됐는데 수술을 막 끝내고 그 앞에도 굉장히 고추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 장을 찍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 사진으로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덧붙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떤 풍경이나 사물을 찍을 때 여러 각도로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광경하고 또 렌즈를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클로즈업해서 보는 그 시각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번 찍을 때 굉장히 다른 각도로 그리고 클로즈업 시키고 또 멀리 떨어져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 쓰고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본문 쓰고 이름은 맨 마지막에 또는 제목 밑에 이름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바람이 오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날에는 종이꽃으로 피어 있어요. 이거는 그 회사 앞에 조그만 하단인데 요 지금 저 바람잎이 저 모양이 제 손톱보다도 작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뒷가시를 쓰지 않았으면 그 지나가는 화단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 사계절에 그 화단에 조그만 몽울이부터 제가 피웠다가 지웠다가 눈이 쌓였다가 비가 맺혔다가 막 이런 것들을 매일 그 출근하면서 그 관찰하는 기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면서 굉장히 그 자연의 그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고 작은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양이 바람잎이 같아서 바람잎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 바람잎이는 바람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라서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날에는 바람이 없으면 그냥 종이꽃으로 피어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진이 맨 상단에 오고 그 다음에 본문이 오고 이름과 제목이 저렇게 마지막에 와도 형식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고 거기에 시적 언술 오행이 내 언술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사진과 이 본문이 함께 합해져서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로 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과 본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면 안 되고 사진과 본문은 한 몸이다. 제목이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름이 뭐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는 상관없지만 사진과 본문의 한 몸의 사이에 끼면은 안 된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진을 좀 뺄. 네. 그 다음 장. 지금 여기 보면 네. 이행을 쓰고 한 칸이 띄어 있고 또 이행이 돼 있어요. 네. 바람이 오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행이 들어가고 연을 하나 띄우고 다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날에는 종이꽃으로 피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저 띄어진 저 행까지 포함해서 오행인가요? 아니면 텍스트만 오행인가요? 텍스트만 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뒷가시는 그렇습니까? 워낙 짧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행과 행 사이를 나누는 걸 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뒷가시는 1년과 2년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뒷가시는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꼭 오행을 맞추지 않고 3행에서 4행으로도 완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을 넣지 않아도 뒷가시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바람이 오면 살아있음을 느껴요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날에는 종이꽃으로 피어 있어요가 뭔가 연을 뒀을 때 뭔가 여운이라든가 뭔가 그 시를 이해하는 해석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연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뒷가시는 짧기 때문에 연 포함 아니고 텍스트로 오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속에 글을 넣을 수는 없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그 사진 자체가 보여주는 게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시와 생각하시면 사진 위에 시를 넣는 건 시를 가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위에 시를 올리는 거는 부적합하고 사진과 본문이 한 몸이 돼서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도 영상 기호로서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이제 텍스트는 문자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과 문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텍스트가 완성이 돼서 뒷가시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 위에 실을 올린다거나 중간에 뭐가 끼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뒷가시 특징입니다. 뒷가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건데요. 중요한 얘기라서 영상과 사진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형태, 5행 이내의 짧은 시구를 사진과 곁들인다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적 문장으로 그 순간의 감흥을 사진과 함께 담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특징. 여기서 그 짧은 시적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장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낙엽 떨어진 걸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전송하면서 바람 부니까 낙엽이 쌓여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시적 원술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낙엽이 비처럼 내린다. 이러면은 비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도 조금 시적 원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겨울로 가고 싶지 않은 가을이 내내 주차 중이다. 이러면 이제 또 하나의 시적 원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진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아니면 그 광경, 풍경을 보면서 어떻게 내 내면에 뭔가 그 감흥이 일어나는 거를 그 시적 원술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직유와 은유와 함축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적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뒷가시의 문자 부분인 시적 원술이 일반 문자시처럼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영상기호, 사진에서 시의 절반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가시의 문자는 최소한의 원술을 표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진이 50%, 그 다음에 문자가 50% 해서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뒷가시를 쭉 써보다 보니까 제목하고 사진하고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3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100점, 그 다음에 사진이 100점, 문자가 100점. 그래서 300점이 완성이 될 때 최고의 베스트 뒷가시가 된다. 그리고 사진만으로도 뭔가 보여주는 게 부족하고 그 문자의 언술만으로도 뭔가 2% 부족한데 사진과 문자가 합해지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의 시가 완성될 때 굉장히 뒷가시다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가시를 5행 이내로 선정한 이유는 영상과 언술의 균형입니다. 뒷가시는 사진과 문자가 함께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자가 길어지면 사진의 시적 형상이 희미해지고 문자시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행 이내의 짧은 문장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적 감흥의 강조. 뒷가시는 자연이나 사물이 주는 강렬한 영감 자체를 전반에 드러낸다. 문자가 길어질수록 시인의 상상력에 과도하게 개입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뒷가시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순간성의 유지. 뒷가시는 순간적으로 포착된 영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긴 문장은 창작 과정에서 순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짧은 원술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5행 이내. 그래서 꼭 5행 이내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2행, 3행, 4행만으로도 또는 한 행만으로도 또 뒷가시다운 뒷가시가 또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와의 조합. 뒷가시는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하기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은 빠르고 간결한 소통에 적합하며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잘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가시를 5행 이내로 선정한 이유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굳이 5행을 굳이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제 뒷가시 작성 요령, 제가 뒷가시를 쓰면서 한 10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진은 반드시 본인이 찍어야 하고 대상이나 사물을 한 장만 찍지 말고 여러 장, 여러 각도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진에서 좋은 뒷가시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로즈업해서도 보고 또 멀리 떼어놔서도 보고 또 크게도 보고 내 시야 안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장소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그거를 포착하게 되면 거기서도 몇백 장을 찍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또 보게 되면은 또 느낌이 또 예전에 그 내가 사진 찍었을 때 그 감이 떠오르면서 뭔가 시적인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설명하는 건 배제하고 사진을 통해 내면화된 것을 상징적인 압축적인 시적 문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은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의 모래에서 뭐 우주를 보고 한송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본다라고 이야기한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처럼 뭔가 작은 것들도 그 안에 관찰해서 보게 되면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디카시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버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더라도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보는 그 눈이나 시각도 굉장히 좀 커졌다고 할까요? 커지고 뭔가 세심해지고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제목과 똑같은 단어나 문장의 부분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미 제목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디카시가 짧기 때문에 또 그 본문 안에나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적합하지 않고 제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늘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념어, 사랑, 그리움, 외로움, 죽음 등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단어를 그 안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리움이 느껴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작을 뛰어넘는 패러디가 아니라면 유명 작가들이 썼던 표현을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드한 단어들이나 부정적인 표현도 배제하고 긍정과 희망을 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승전결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진이 그 중에 반을 이미 하고 있을 수 있고 영상기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카시는 생활문학으로서 공감과 감동, 재치와 유머, 평범하면서도 예사롭지 않은 한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디카시를 딱 봤을 때 사진이나 글에서 뭔가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던가,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다던가, 감동이 있다던가, 재치와 유머가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순간 포착의 사진과 촌철살인의 문장이 상호조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사진과 문장이 합해져서 뭔가 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시너지 작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울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디카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카시를 쓰면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디카시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카시는 경남 고성의 발원지고 경남 고성에서 스타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신춘문예도 디카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공모전에 합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 지방부터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그 디카시 대구 신춘문예 디카시 공모대상 대상 수상자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지금 작품 제목은 가난이고요. 영상이 좀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주택가 골목길에 가로등이 이렇게 비쳐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상하시고 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 큰 신장로가 나온다. 어머님 30걸음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30년이 걸렸다고 했다. 유기용 작가의 가난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뭔가 짧지만 굉장히 뭔가 애틋함이 있으면서 부모님의 얼굴도 떠올리면서 디카시의 매력을 한층 보여준 시라고
신춘문예 대상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고봉 낙하. 개구리가 이렇게 물 위에서 쫙 펼쳐져 있는데 낙하산 펴기 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창공을 한순간 가른다. 오늘도 인생을 건다. 푸른 초원을 향해. 백운호. 네. 제목이 굉장히 그 재치가 있고 굉장히 좀 신박하지 않나요? 고봉 낙하. 조금 더 감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감상. 네. 개구리 다리가 너무 많은데? 두 마리. 두 마리예요? 두 마리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짜증기라는 셈이 낙하주 이렇게 부서가는 같이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 나중에 원본 사진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아쉽긴 것 같아요. 하죠.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고봉 낙하라고 딱 표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진짜 대단하죠. 제목으로. 낙하산 펴기 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창공을 한순간 가른다. 오늘도 인생을 건다. 푸른 초원을 향해. 와, 보통 저렇게 대상을 타면 상금은 얼마 정도? 한번 타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한번 그다음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시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잘 썼다기보다는 제가 그 어떻게 시를 쓰게 됐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뒷가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귀로라는 시인데요. 기억 하나하나씩 밝혀 길을 만들어요. 캄캄한 날에도 내게 오는 길이 빛나도록. 저는 그 육상 빌딩을 주변으로 이제 그 비가 약간 오는 날이었는데 영등포 뒷가시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저기 그 불빛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저에게는 어떤 그 기억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면서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줬던 기억, 아니면 사랑했던 어떤 좋았던 추억,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람된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뭔가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억들은 더욱 선명해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발걸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이런 시를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뭔가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저희 그 육산 빌딩 꼭대기가 저 끝에 맞추려고 이 사진도 굉장히 여러 장을 찍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진 중에서 찍었지만 이제 이 사진을 초이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또 애착이 가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뒷가시 수업을 듣는 게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네. KIFC랑 딱 맞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불이 켜져 있는 하나하나의 전부가 우리 KIFC 회원님들의 우주 같은 그런 불빛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쭉 이어진 줄이 결국은 술이 없으면 얘기를 못하겠다. 저 이어진 줄이 있는 역할을 우리 정준기 회장님과 또 부회장님과 또 우리 사무국 홍보국장님이 그 역할을 해줘서 하루하루의 삶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올 때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여기 올라간 2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1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는 10시간 이상의 뭔가 감동을 받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특히 이 작품은 우리 한국미래융합연구원하고 탁 매칭이 되는
그 간판 표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시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런 얘기.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이 보는 그 독자의 시선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감동과 이야기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또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또 보는 사람이 그 심사평 해주면 아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저도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참 그 시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특히 디카시 보는 저는 그렇게 작가의 이름이 빠졌어. 염혜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라봐. 처음에는 이제 비상이라고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좀 식상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라봐라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우선 멈춤도 속도 위반 딱지가 없는 그리고 좀 연을 띄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한대로 어디선가 날고 싶고 사실 어떤 우선 멈춰도 속도 위반 딱지도 없잖아요. 우리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넓은 풍경을 그 찍은 사진인데 저기에 그 갈매기가 하나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어떤 그 중간에 소재가 하나씩 있는 게 내가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소재거리가 되고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경을 찍을 때는 뭔가 그 매개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초라한 모지랑이 마음밭에 꽃편지를 뿌려놓은 바람의 연서. 제목은 불시착이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그 쓸모없는 무슨 그 모지랑이가 그 오래 써서 막 달아진 물건을 표현하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저기 어떻게 저 높은 저기 안에 꽃씨가 날아가서 저렇게 저 안에 이렇게 들꽃처럼 피었는지 예전 같으면 저런 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지금 뒷가시를 하게 되니까 저런 거 하나도 너무 그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저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초라하지만 누군가 그 바람으로 인해서 꽃편지를 뿌려놓았고 그것이 이제 제목으로는 불시착.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우리가 착륙하는 걸 불시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정은 되지 않았겠지만 어떤 바람의 그 흐름에 따라서 저기에 불시착이 됐고 또 바람의 연서로 저렇게 꽃이 피었다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달팽이하고 절친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은 달팽이를 만나러 나가요. 그 아파트 주변에 그 꽃사이 벽에 달팽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반갑고 귀여운지. 그리고 걔네들은 관찰하잖아요. 달팽이가 느린 것 같죠?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사진 찍고 보면은 저만큼 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이거를 보면서 달팽이가 항상 집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요만한 이런 그 턱에 달려있는 건데 제가 아래에서 위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넘어가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 집이 없잖아요. 근데 민달팽이를 보면서 아 얘는 집이 없네. 그러면은 비가 오면 얘는 뭘로 막아주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목을 무주택자라고 짓게 되었고 집이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저 너머에 우산이 되어줄 풀과나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무주택자의 어떤 서름도 이 안에 뭔가 내포가 되면서 또 그리고 민달팽이의 그 집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상 받았던 건데 이거는 대상 포진. 비가 오는 날이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찍을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 물방울이 맺힌 그 나무에 맺혔던 풀에 맺혔던 이거는 그 거미줄이 이렇게 그 풀 위에 거미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미줄이 물방울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기서도 한 100장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계속 거기 맺혀 있는데 이걸 계속 찍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 물방울
것들이 누구를 향한 이 그리움의 물방울이라고 하면 아 도대체 얼마나 그리워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이 그 사진하고는 조금 매칭이 되지만 대상포진. 그래서 그 그리움이 정말 그 뼈까지 어떤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 뼈까지 저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뼈까지 저린 그 통증의 진실을 이제 그리움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통증의 진실이 그 외로이 정황하고 있고 그리움 알알이 쏟아낸 그 세포들의 혁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상포진이라는 제목가에서 이렇게 이제 시적 원주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은 굉장히 찍을 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표현할 거리들이 많아져요. 찍을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대상포진도 안 걸려보신 분이 막 고통과를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꼭 직접 경험만이 아니잖아요.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많이 아픈 거구나 해서 그런 어떤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네. 세포들의 혁명.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쭉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디카 시인이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사진 찍은 건 있으시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사진 2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중 1번 사진이 있고 2번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꼭 오행을 맞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줄이어도 되고 2줄이어도 3줄이어도 되고 한번 그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염시님의 시를 보면 네. 다 세 줄로 거의 끝나시더라고요. 네. 삼행으로. 아, 그랬나요? 네. 혹시 아까 이론 디카시 이론 때는 오행의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정작 작가님은 삼행으로 주로 시를 쓴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특별히 고집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세 줄만으로도 뭔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거고 세 줄 사실 아니고 5줄인 것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사진하고 2번 사진을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 이거는 페타일러가 많이 모여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들꽃이 좀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자발 사이로 크로바는 아니고. 네, 크로바는 아니고 풀 4개가 이렇게 하나의 송이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하는 선택하셔서 짧게 오행 이내로 한번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이 감성과 그 시적인 그 DNA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보는 순간 내가 뭔가 느낌을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모해 놨다가 그때의 그 느낌을 왜냐면 있기 때문에 한두 줄 메모해 놨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집에서 다시 보면서 그 느낌을 살려서 이제 퇴고하면서 이제 완성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적인 감흥을 한두 줄 정도 딱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뒷까지 쓰는데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사진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고서 어떤 그 내면의 시적 감동을, 시적 감흥을 시적인 언술로 표현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회장님 부회장님 진짜 디카시 네, 너무 멋지게 잘 쓰시는데 뭐 쓰지 않는데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 파티. 파티? 네. 벌써 나온 거예요, 시가? 파티.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우리가 모였으니 이제부터 파티다. 와. 우와. 좋아요.
왜냐면 이 폐타이어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이어는 굴러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다 폐타이어를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좀 슬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무용지물의 폐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역전환해서 파티라는 이 시적 제목을 붙였다는 거는 정말 저는 놀랍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부회장님은 정말 진짜 DNA가 시인의 DNA가 있으세요. 이걸 파티로 표현하고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우리 모두 파티다? 뭐라고 하셨죠?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우리가 모였으니 이제부터 파티다. 이제부터 파티다. 이제부터 파티다. 근데 제가 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목이 문장 안에 쓰이는 거는 예외적일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시가 짧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파티라는 게 굉장히 이 폐타이어를 뭔가 그 역발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목을 쓰고 이제 우리 모두 파티다라는 그 파티를 한 번 더 강조해줬을 때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목과 문장에 파티가 한 번 들어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저 폐타이어가 쌓여있는 걸 보고 파티라고 표현하고 시적 진술을 해주신 거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부회장님. 쑥스럽습니다. 네. 네. 익히 알고 있었지만 네, 이정근 대표님. 저도 첫 번째로 했는데요. 네. 제목은 해탈. 해탈? 예, 해탈. 해탈. 예. 모든 수고로움을 내려놓는다. 걸어내온 수많은 길들. 이제는 벗어버린다. 아니 여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죠. 이제는 얼마나 많이 굴렀겠어요. 얘가 굴르면서 얼마나 많이 다르면서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걸어왔고 걸어갔겠어요. 근데 그걸 해탈로 딱 표현하면서 그거 잘 적어주셨죠? 지금. 네. 와. 대표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네. 해탈. 해탈. 모든 수고로움을 이제는 내려놓는다. 걸어내온 수많은 길들 이제는 벗어버린다. 이제는 그렇죠. 해탈한 거 콜라보한 거지. 다 벗어버리고. 근데 진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짧게 완성을 잘 하시죠? 나 2번. 네, 2번. 회장님 2번. 2번. 네. 저는 새싹. 새싹. 자갈밭, 가을의 흔적,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피어나네. 네, 굉장히 서정적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새싹을 말을 하지 않아도 새싹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정적인 그 감성은 굉장히 좋은데 제목 부분은 다른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디카시에 유리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자체가 벌써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해서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신가요? 정은. 네. 네. 나도 두 번째. 두 번째요? 제목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먹고 들어가. 볼틈 사이로 올라왔어요. 왜 이리 긴장될까요? 뭔가 여운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술이 되게. 두 번 이행이 뭐였죠? 지금 다시 한번. 왜 이리 긴장될까요? 왜 긴장될까요? 왜 세상 밖으로 얘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아니 난 밟힐까. 밟힐까봐. 그렇죠.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하잖아요. 밟힐 수도 있고. 그냥 사진이 너무 작은 새싹이고 저기 돌틈 사이니까 우리가 보통 밟고 지나가는 건데 자기도 그 밟히지 않을까라는 제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맞네요. 세상에서 나왔지만 이 작은 것들이 밟힐 수도 있고. 그렇죠.
발빛은 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 그 현관한 그 세상을 앞으로 뭐 그 살아갈 어떤 그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오늘 보다가 또 내일 보면 또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의 그 시적 원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또 해주실 분 있나요? 회장님. 회장님 아무. 쓰는데. 네. 저 2번이요. 2번이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잘 쓰시지 다들? 네. 쓰건 아니에요. 네. 제목은 짜잔이고요. 짜잔. 어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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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력있다 제목이. 좋네요. 네. 짜잔. 오. 그다음에요. 나 피어 있다네. 나 피어 있다네. 왜? 너를 기다리며. 진짜 안땡이가 뭔데? 아니 근데 그 제목에서 너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많거든요. 짜잔 굉장히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제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뭔가 짜잔 의태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렇죠. 짜잔 하고 이렇게 그 나타나는 그거의 느낌이 어쩜 얘를 보면서 짜잔 그게 탁 매칭이 되는데 그런 그 시제를 쓰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센스 있으세요. 네. 회장님 사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너를 기다리고. 저 사행으로 되는데. 아 예. 다시 한번. 나 피어 있다네. 네. 왜? 너를 기다리며.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왜라고 하는 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아도 그 밑에가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연을 그냥 띄우면 될까요? 네, 띄면 그런 경우는 연을 띄우면 그 여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천사까지. 와, 근데 참 대단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와, 그러면 제가 한번 네. 회장님 네. 시를 네. 낭독을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저 꽃잎 사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면. 네. 짜잔. 짜잔. 나 피어 있다네. 너를 기다리며 언제 오려나. 왜가 안 들어가도 느낌이 딱 사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왜 안 넣고 새 네. 해오를 했다가 네. 순간적으로 왜를 넣는 게 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좀 엣지 있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디카시의 개념을 익혔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그 순간 언술들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도 1번 1번? 네. 제목은 숨결. 숨결. 네. 버려진 시간이고 바람이 스친다. 텅 빈 고리마다 얽힌 수많은 이야기. 그 틈새로 피어나는 작은 생각. 여기 굉장히 또 디테일하신 게 팩타이어는 집중했는데 거기에 피어난 그런 들꽃까지도 또 섬세하게 보시고 그걸 표현했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신 거죠. 그리고 감성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참 대단하세요. 혹시 박경준 교수님 이상해요. 저는 1번이 분신이라고 썼습니다. 분신? 자기 몸을 태워준다. 분신. 분신. 좋다. 나에게 오려고 너의 몸을 태웠구나. 그 숭고한 마음 알기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 이제 태웠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애썼다라는 의미인 거죠? 와, 멋지다. 이상하죠, 좀. 앵콜로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멋진데요. 분신, 나에게 오려고 너의 몸을 불태웠구나. 나에게 숭고한 마음 알기에 들꽃보다 더 아름답다.
폐타이어의 그 쓸모없음처럼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그 꽃보다 더 아름답게, 왜냐면 그 헌신하고 애써줘서 저렇게 폐타이어가 되기까지 훨씬 불태웠잖아요. 억지로 마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맞추다 보면 이제 그게 하나의 시가 완성이 되고 또 태고에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들 잘하세요. 야. 좀 아까 이제 박정 교수님 네. 얘기 들으면서 군신이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적 원술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게 그 같은 감흥을 느껴도 그 본인에게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시라는 게 주는 그 힐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호승님의 시 수선아에게라는 시 중에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그 글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 외로움은 사실 인간의 본질인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외로움은 기정사실인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즐기면서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라는 거, 그냥 우리 요즘 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난해하고 어렵고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 번 봐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건 사실 그 시가 어떤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시는 사실 우리에겐 좋은 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짧은 시라든가 또는 이 디카시를 통해서 내가 그 작은 하나하나의 그 시를 완성할 때 뭔가 그 성취 있잖아요. 이 성취라는 거가 작은 성취가 오면 큰 성취도 이루어지만 그 성취감을 느낄 때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힐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사실 성취를 이룬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범주로 느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작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 디카시를 한 편 한 편씩 완성하면서 내가 성취된 어떤 그 기록이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모아지면 우리가 함께 또 디카시집도 우리 그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함께 디카시도 낼 수가 있고 또 디카시를 쓰면서 본인 스스로 아마 굉장히 그 힐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상담 심리학과를 마치면서 이게 디카시하고 접목해서 뭔가 그 디카시 테라피스트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그 인생의 하반기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만 키우다가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올 때 그런 디카시로서 뭔가 해소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카시를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뭔가 그 힐링되는 걸 함께 느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카시랑 이렇게 놀아봤는데 앞으로 더 함께 잘 놀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시가 완성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지금 다 잘 써주셨어요. 그냥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작가님 읽어주세요. 아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읽어주시죠. 정면 퇴직 김선규. 다시 부를 용기만 있다면 예쁜 꽃은 아니어도 들꽃 하나 피울 수 있으리. 누구야? 썼네. 아우, 네. 잘 썼네. 네. 잘 썼네. 네, 아주 잘 쓰셨어요. 네. 이걸 보고 정면 퇴직이라는 거를 연상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 남지 않은 정면 퇴직과 더불어서 삶을 투영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멋진 디카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슴 아프네. 폐타이어지만 다시 구를 용기만 있다면 예쁜 꽃은 아니어도 들꽃 하나 피울 수 있으리. 사실 들꽃이 더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규 연구원님의 들꽃 하나 피울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서초전 시장 벤츠 서초전 시장 전 부장님 계신데 네. 자주 가면 네.
저는 디카시 감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커피 즐겨주시면 감성이 뿜뿜뿜뿜 살아나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저는 이거를 제목은 4인 1조. 지하 세계로 삼켜졌던 씨앗이 어둠의 자갈밭 사이를 뚫고 마침내 세상을 들어올린다. 온 가족이 이뤄낸 초록의 꿈. 그래서 저희 이제 5인 가족인데 5개를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4개를 보면서 한 가족이 뭔가 함께 합심해서 뚫고 나와서 세상을 들어올리고. 여미원 시인님. 네, 온 가족이 이뤄낸 초록의 꿈이라고 해서 4인이죠. 이 4인이 하나가 돼서 한 조가 돼서 이렇게 꿈을 이뤄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시연 때 해보셨지만 디카시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쉬운 듯하면서도 쓰면 쓸수록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면 또 재미가 없는데 쓰다 보면 본인이 상상하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썼던 걸 시간이면서 보면 내가 왜 이걸 썼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성장하면서 제대로 디카시를 쓸 수 있게 되시죠. 근데 꼭 뭐 잘 써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쓰다 보면은 잘 쓰게 되고 잘 쓰다 보게 되면 이제 더 디카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디카시와 앞으로 함께 우리가 잘 놀 수 있도록 디카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 한 편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 눈을 다 감아주시겠어요? 눈 뜨면 반칙? 다 공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힘주어 말하는 자들은 똑똑한 바보들이다.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것은 다 공짜다. 아침 햇살도 푸른 하늘도 맑은 공기도 숲길을 걷는 것도 아장아장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책방에서 뒤적이는 지혜와 시들도 거리를 걷는 청춘들의 시원한 자태도 아무 바람 없는 친절과 미소도 푸른 나무 그늘도 밤하늘 별빛도 계절 따라 흐르는 꽃향기도 그저 이 지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눈물 나는 한국 미래융합 연구원 사람들도 내 인생에 빛나는 것들은 다 공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삶에서 진실로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다. 오늘 강의도 공짜다. 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소중한 모든 공짜들을 저희가 다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짜들을 잘 활용해서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과 디카시와 함께 잘 놀아보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이렇게 좀 여운이 쫙 남는 거예요. 여운이 남고 마음이 착했는데 더 착해지는 것 같아요. 희망이 희망이 싹 트는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우리 함께 한 것 같아요. 우리 여미원 씨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한 사람만 받고 지금 정확하게 8시 11분 딱 1시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이나 아니면 뭐 예. 변화는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디카시 공모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공모전도 있고, 지금 베트남에서도 공모전 있고, 국제 그 학생들의 국제 청소년 디카시 공모전도 있고요. 국제적으로 경남 국제 도성 디카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발원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국에서 디카시가 스타트가 됐다는 것도 또 의미이기도 한데, 공모전을 다 한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을 알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K 문학이 이제 전 세계로 디카시 분야로 확산되리라는 그런 그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그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사실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니지만 굉장히 그 유튜브 보기 좋아하고 굉장히 그 핸드폰에 레이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도 본인들이 늘 갖고 다니는 걸로 찍어서 그 디카시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의 그 정서를 이렇게 뭔가 매만져주는 그런 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스타트가 돼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카시의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할 거고, 또 한국에서 스타트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디카시를 함께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디카시 전도자로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했기 때문에 막 우리가 중심이 돼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사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세계적으로 공유해도 각 나라별로 얼마든지 사실 특별한 문학적 장르는 얘기는 뭐. 네네. 그래서 그 제가 그 화요일마다 줌 수업하는 게 있는데, 해외에서 10명 이상이 참석하세요. 영국, 미국에서도 각 지역에서, 일본 이렇게. 그래서 디카시의 열풍이 굉장하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어떤 뭐 그런 단체가 됐든 아니면 학교가 됐든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시의 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시장을 우리가 했지. 연적으로서 그렇게 막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굉장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해서 잘 디카시랑 놀면서 확산시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